현대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.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.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. 미스테리 서클, 오늘의 주제는 신의 퀴즈입니다. 어릴 때부터 무당을 선택해서 무당의 나이도 점점 많이 어려지는 것 같아요. 애bes어 죽어도 입을 안 열 것이다. 9살, 8살, 6살도 봤어. 어? 6살? 영이 맑지 않느냐, 순수하지 않느냐. 거짓말을 못할 것 같은. 방울붙이 흔들면 점이 그냥 우라라라라. 부모 욕심 때문에 아이를 무당을 만들어서 부작용이 이제 오는 거예요. 콘텐츠가 문방석에 앉는다. 수학여행도 못 가, 소풍도 못 가. 치명적인 단점 아닐까. 평균 수명이 100세대인데 인생 전환할 거야. 딱 60. 70대, 80대 무당밖에 선택지가 없는 실버 무당이 되는. 50은 넘지 말아야 된다고. 다친다거나 죽는 경우도 있었고. 잘못 모시면 대물림이 돼요. 그냥 하지 마세요. 화경을 보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. 여긴 또 뭐 하러 기어왔어? 저도 무당이에요. 요즘 다양한 콘텐츠에서 무속을 다루고 또 무당이 직접 출연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. 특히 최근에는 무속을 소재로 한 드라마도 많은데 그중에 무당이 된 여고생 이야기 그거 재밌더라고요. 교복 입고 막 굿하고 막 이래. 교복 입고 자주 타고. 나는 어디서 막 9살 이런 친구도 봤어요. 저 6살도 봤어. 6살? 8살도 봤어요. 무당의 나이도 점점 많이 어려지는 것 같아요. 선배님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았지만 참고 또 참아서 성인이 된 이후에 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아예 어릴 때부터 무당을 선택해서 퀴즈 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사실 무속 세계에서는 퀴즈 무당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. 신이 오면 어쩔 수 없다. 잘 불리면 그만이다. 아니면 반대로 어린데 무당으로 사는 것 자체가 불쌍하다. 그치.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아요. 또 자식을 무당으로서 만들었다고 부모를 탓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퀴즈 무당을 향한 의심과 오해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답을 드려야 할 텐데요. 어떤 이유로 퀴즈 무당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정말 너무 아파서 신병을 9살인가 굉장히 어린 아이가 부모님도 무당이었어요. 현직 무당이셨고 그 부모가 직접 자식한테 이게 대물림이라고 해야 될까요? 내림을 해줬더라고요. 제가 실제 점사를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몸이 아팠고 그 몸 아픈 게 신이길 바랬고 우리 딸이 무당이기를 바란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. 요즘 유튜브가 너무 발달을 해서 나이가 어린데 심지어 내림을 받았고의 컨텐츠가 돈방석에 앉는다라고 속히 많이 표현을 하시고 알고 계셔서 화도 많이 났었고 그런 경우도 좀 있지 않나. 부모 욕심 때문에 애를 무당을 만든 경우를 실제로 봤어요. 이 아이가 제가 알기로 그때 10살도 안 됐을 거예요. 아빠 징치고 엄마는 실장 역할, 매니저 역할을 하는데 어린 아이한테 굿따라 치성따라 이번에 손님이 안 오면 부적을 써라 뭐 초는 이렇게 불러. 이가 쉽게 말하면 감나라 배나라를 부모가 다 하더라고요. 그때 10살밖에 안 됐어요. 10살도 안 됐을 거예요. 이 아이가. 근데 웃긴 게 굿을 너무 잘해요. 애기가. 네. 그러니까 이 애도 욕심이 있는 거고 부모가 욕심이 있는 거야. 정작 무당은 이 아이인데 이 아이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게 부모야. 대물림. 그렇죠. 저희 집안이 어머니도 할머니도 그러고 그때 할머니도 그러고 7살, 8살? 이때부터 좀 많이 아팠거든요. 그냥 이유 없이 아파요. 계속 누워있게 되고 운동장에서 달리기도 못하게 되고 귀에서 자꾸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 들리고 그때는 이게 뭔지를 몰랐죠. 제가 이렇게 대물림이 되다 보니까 무서운 거야. 조카들이 생기고 우리 아기가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면 어떻게 하나 많이 난감하기도 하죠. 제가 솔루션을 했던 박도연 사례자나 김은지 사례자, 진예원 사례자 모두 무당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솔루션 결과 모두 무당이 될 아이들은 아니었거든요. 제자가 될 사람에게 큰 신이나 어른들 먼저 내려면 혈이 무너진다 그래요. 맞아요. 그래서 애기신부터 보낸대. 애기신이 이제 제자가 될 몸에서 많이 적응을 하고 준비가 되면 그때 애기들이 어른들이 모시고 온대요. 그런 걸 봤어요. 8살짜리 아이가 몸에 껍데기가 벗겨지더라고요.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금성이 애기한테 치고 들어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밥을 못 먹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아이도 제가 봤거든요. 그런 거 보면 좀 신병의 정도나 강도나 환경이 어른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고열이 계속 나면서 이 열이 떨어지지 않아요. 아까 윤 선생님 말처럼 동자신들이 먼저 오거든요. 그러니까 속으로 알고만 있어. 뭐가 자꾸 나한테 말을 시켜. 그게 애기 말투예요. 그러면서 이 신이 하나씩 오는 그 신병 증상이 있는데 속으로 말하는 게
일단은 그게 제일 큰 신병이라고 봐요. 그리고 일반인에게는 키즈무당이라고 하면 더 신기해하잖아요. 그래서 키즈무당은 다른 무당들보다 더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왜 애기니까 거짓말을 못 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나 봐. 그럼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키즈 무당을 성인 무당과 비교했을 때 어떤 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? 어릴 때 받아본 제 입장으로서 장점은 하나도 없다고 봐요. 수학여행도 못 가, 소풍도 못 가. 부모들만 좋은 것 같아. 그렇지. 애기 무당을 만들어 놓고 엄마들이 따라다녀가면서 엄마들이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선생이 필요가 없죠. 그렇죠.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장점이 하나도 없어. 배울 것도 못 배우게 되고. 맞아요. 일단 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어릴 때일수록 받아서 영이 더 맑지 않나라는 걸 많이 일단은 의문을 품고 오시지 않나. 근데 어린 나이에 무당이 되면 이제 실령님의 테스트와 그리고 그 외로움에 직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사리 무당 생활을 하는 건 개인적으로 아니다. 제가 32살이었구나. 그때 신을 받았거든요. 그때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. 빨리 나이를 먹어야 된다. 빨리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. 더 많이 부딪혀야 된다.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절대 어려서 신을 받아서 키즈 무당이 장점? 저는 장점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. 절대 단점밖에 없어요. 저도 10대 때 신병을 겪고 중고등학교에 그 학창 시절이 거의 없었거든요. 수학여행 사진에도 없었고 나는 졸업 사진에도 저는 없었어요. 고교 시절에 추억도 없고 친구도 없고 늘 그렇게 몸이 아팠어서 나는 그렇게 키즈무당은 전혀 내세울 장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어서 중학교, 고등학교를 가요. 먹고 싶은 것도 많아. 학교 앞에서 문방구에서 파는 막 이런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전혀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딱 20살이 되니까 제 자아가 생겼어요. 부작용이 이제 오는 거예요. 친엄마도 믿고 엄마랑은 더 나빠지고 사이가. 그러면서 원망과 정신적인 이 약간의 분노 조절 장애가 오더라고요. 학생인데 너무 아파서 신을 받았어요. 애기가 아프니까 부모는 어떡하겠어요? 애기한테 쩔쩔매는 거야. 근데 이 신을 받아서 애가 괜찮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애가 신이 돼버린 거야. 이 부모가 애한테 더 쩔쩔매는 거야. 자식이 신이 실렸다.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부모한테도 뭐 화대하고 인성에 대한 체계라든지 도덕이 하나도 없이 그냥 무적정 본인이 그냥 보이는 대로 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다 질러대더라고요.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어린 무당이라고 해서 무시를 하는 저도 어릴 때 당한 적이 있고요. 저는 방울부채 흔들면 그냥 점이 그냥 우라라라락 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. 나도 그랬어. 신 받고 다음 날이면 그냥- 어제와 다른 내일인 줄 알았어.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봐야 돼요? 손님은 차 있는데. 그래서 그냥 나오는 대로 뱉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른들이 점사를 보러 오시는 건데 어린 내가 좀 말을 뱉는 게 굉장히 어렵고 무서웠던 적이 때로는 있어요. 그래서 상담하는데 상처도 많이 받고 어린 무당들은 조금 더 그런 곤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건 일단 지식이에요. 관제다, 뭐 혹은 교육이다, 뭐 법이다. 손님이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무당이 그 내용에 대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있으면 무시당해요. 손님들 자체가 눈이 높아지고 와서 무당을 놀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맞아. 간 보는 사람도 되게 많고. 맞아. 근데 그걸 아이가 겪는다고 하면 견디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. 맞아. 그런데 사람들이 키즈 무당을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또 신기하게 여기는 게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실버 무당이 되는 사례랍니다. 실제로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주로 젊을 때 신 받으라고 했다. 맞아. 무당팔자란 얘기를 많이 들었다. 그래서 뒤늦게 무당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. 근데 신도 젊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무당 못한다. 뭐 그 나이 먹고 그냥 참고 살지 왜 하냐. 아니지. 신이 선택하면 나이는 상관없다 등등. 이 실버 무당도 키즈 무당만큼 의견이 되게 다양합니다. 그러면 선생님들은 무당이 될 때 최소한 이 나이는 넘지 말아야 한다. 신내림 나이의 마지노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? 어떤 분들은 뭐 40, 50대도 늦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나이에는 당연히 신명이 왔다고 하면 신명을 모시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. 나이가 70대, 8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자식들이 다 죽고 집안에 뭐 줄초상이 나고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셨을 때는 뭐 단지만이라도 모셔놓고 본인 기도하시고 자손 명달라 복달라 비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처음 이제 신을 받아서 신의 법을 또 알고 신의 고력을 또 배워가고 하시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. 경신생 원숭이띠 분도 실제로 받지는 못하시고 단지를 모신 경우도 보고 했어서 보통 65세 이후이신 분들은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옥수발언하거나 아니면
단지만 모셔놓고 자손을 위해 빌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도 40, 50대까지는 괜찮다고 봐요. 그러니까 인생의 100세 기준으로 딱 반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게 넘어가면 할 수는 있겠죠. 갖다 내리는데 어떡할 거야. 그럼. 근데 굳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. 저는 50은 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어. 무릎에 관절도 생각을 하죠. 절할 때 무릎에서 소리 난대요. 50 넘은 사람도 발을 다 줘. 그런데 고령의 나이에도 신병을 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어떤 증상을 겪는 분들은 꼭 실버무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? 나이가 적든 많든 신병 증상은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근데 집안에 누가 자꾸 다친다거나 아니면 죽는 경우도 있었고 끝끝내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경우는 봤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자꾸 쥐고 흔드는 집안에 대해서는 내림을 받아서 돌을 닦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신병이 오는 정도나 강도는 키즈든 실버든 일반 평범한 무당 선생님이든 저는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. 근데 우려하는 건 좀 많죠. 무조건 신병만 왔다고 다 내림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. 맞아요. 풀어먹는 방법이 다른데 나이 불면 뭐 입하면 다 터져버리면 어.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고령의 무당이 신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절대적으로 갇혀있진 않다. 요즘 오신 손님 중에 60이에요. 딱 60. 신병을 겪어요, 지금. 되게 많이 아파요. 엄청 돈이 많았던 사람인데 바닥을 다 쳤어요. 뚜껑을 열어보니 신이 들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긴가 민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근데 그냥 하지 마세요. 단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조그마한 굿당 같은 거 하시면서 노후를 대책을 하시면서 자연신을 모시는 게 어떨까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당이라면 상담자가 나이가 많든 적든 신의 길을 안 갈 수 있다면 어떻게든 안 가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고령인 분들은 사실 신체적 여건 때문에 무당 생활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든 평범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려야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고령인 분들도 뒤늦게 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게 부담일 수 있거든요. 맞아요. 맞아요. 신내림을 고민하는 고령인 분들에게 신내림 대신에 어떤 해결책을 드려야 할지 굿당이라던가 이런 데로 들어가라고 해요. 공양주 뭐 삼춘이라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라도 하면서 법당을 차린다는 거, 신당을 차린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크거든요. 그럼요. 신주단지를 모시더라도 모시는 건 모시는 거니까 몸주로 받아서 맞아요. 산속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1년에 한 번씩 공 들여가면서 제 지내가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항상 해요. 저도 사실 같은데요. 굳이 좀 만약에 부담스러우시다면 치성이라도 드려서 조상님 옷도 가볍게 이렇게 몇 벌 해드리고 그리고 한 번씩 그냥 몸주를 풀어라 아니면 절을 보통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. 신이 막 말문이 터져서 막 말이 나오면 60 넘었으니까 안 됩니다 하고 내려앉힐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이제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제자와 이제 신어머니가 될 분과 많은 상담과 서로 간에 이렇게 의견을 많이 나누고 뭐 구술하면서 조상도 가려보고 기도를 해보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단지나 시주를 모셔서 가능한 분이라면 네. 그렇게 해도 된다. 단지는 잘못 모시면 대물림이 돼요. 단지를 모시고 내가 빌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면 우리 뭐 한양이랑은 다르게 이북에서는 장구, 징, 피리, 악사가 다 일반인이잖아요. 맞아. 무당이 아니에요. 무당 옆에서 징장구, 피리 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엎으러 간다고 생각을 해요. 맞아요. 그리고 불교사용품 파시는 분들, 과일장사, 떡장사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인연대가 잘 맞는 선생님이 있으면 돈의 시주가 아니라 신복 시주하는 거예요. 무당 선생님이 이 신발을 업고 대신 불려주면서 같이 풀어가고 그리고 1년에 연중에 한 번씩 신 풀어가고 신풀이 가고 직성풀이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풀고 살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늦은 나이까지 무당의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그 수도 정말 많아진 것 같은데요. 이러다가 진짜 무당이 200만, 300만 시대라는 게 속설이 아니라 찐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경쟁자만 저희 점점 더 느는 거 아닐까요, 선생님들? 아유, 안 됩니다. 근데 이렇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무당이 점점 증가할수록 이 퇴소하는 무당도 점점 많아질 수 있습니다. 다음 주 너 이제 무당 그만해라. 근데 불합격이야. 이야 불합격이야.
불합격이야. 무당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 나는 태성꽃 안 해. 무당이 아닌데 신을 받아서 나는 태성꽃 안 해. 누가 봐도 무당이 아닌데 나는 태성꽃 안 해. 영빨도 없어, 신빨도 없어. 유튜브를 보고 모방을 해서 점사를 당연히 못 보겠죠. 굿 하나를 하더라도 잡굿이야. 마술사 나오는 망토들도 걸려 있고 굿을 안 하거나 부적을 안 쓰거나 쪽탱화에 종합탱화 다 갈라버리는 거야. 끝까지 퇴송을 거부하면 3년 뒤에 골로 가는 거죠.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. 자식들이 다 죽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. 사대가 망한다. 결국은 무당은 진짜만 남아요. 신엑소시스트에서 빙의로 고통받는 사례자를 제보받습니다. 사례자의 제보 상황에 따라 방송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사례자의 얼굴은 공개됩니다.